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1명에 이어 오늘은 동해에서 2명, 고성과 홍천에서 각각 1명씩 모두 4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동해에서는 동해병원 확진자와 접촉한 70대와 자가격리 중이던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고성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홍천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확진자와 접촉한 6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1,611명으로 늘었고 오늘까지 사망자는 29명입니다. 정부 합동점검단이 방역수칙 점검을 벌인 결과 강원도 업소가 과태료 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전국 방역 현장 점검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된 67건 가운데 절반 수준인 33건이 강원도 영업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밤 9시 이후 영업에 적발된 경우가 많았고, 콜라텍에서 집합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귀농, 귀촌 인구는 감소하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귀농, 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 가운데 41.4%가 은퇴나 여건이 될 때 귀농,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한 것인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여유 있는 농촌에서의 건강한 삶을 바라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것 때문에 이 농촌 지역에 가면은 좀 더 건강에 좋을 것이다. 또 환경도 도시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꾸준히 증가하던 귀농, 귀촌 인구는 작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귀농은 9.4%포인트, 귀촌은 5.9%포인트 줄었는데, 전문가들은 귀농, 귀촌을 선택하는 도시민들이 예전과는 다른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농업 여건이 상당히 좋은 농업지역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을 갖춘 귀농, 귀촌이 양적으로만 성장을 했던 것에서 이제는 질적인 귀농, 귀촌 지역의 선택. 특히 최근 농업과 취미 또는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이른바 반농 반엑스라이프를 추구하는 젊은 귀촌 인구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도시민이 증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각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귀농, 귀촌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 무작정 퍼주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에 맞춘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도내 수산물 어획량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수협의 위판액 규모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이 늘고 일반 수산물의 위판 단가가 올랐기 때문으로 도내 수협들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9개 수협 가운데 지난해 가장 높은 위판 실적을 올린 곳은 강릉시 수협입니다. 상반기에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연간 위판액은 전년보다 20% 늘어난 4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5개 수협이 300억 원 이상의 위판액을 올렸습니다. 속초시 수협이 감소한 걸 제외하고는 삼척 수협은 40%까지 위판액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증가폭이 컸습니다. 속초시 수협은 붉은 대게 어획량 감소와 체납기 어선들의 러시아 수역 오징어 조업 부진으로 위판액이 50억 원가량 감소하며 위판액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공장용 큰 개를 받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에 공장에 재고가 많고 코로나 때문에 잘 수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판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산물 위판 사업은 일선 수협에서 수익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위판액의 4에서 5%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데 연간 10억에서 20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흑자 경영이 가능해진 일부 수협은 출자금을 환급해 줄 수 있게 돼 무자격 조합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약 20%, 약 2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30여 명을 정기총회와 동시에 그 이길날 출자금을 지급하면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오징어 어획량 증가로 모처럼 수협 위판액이 증가한 만큼 수산 자원을 늘리는 것이 앞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오늘 오전 1시 35분쯤 홍천군 서성면 청량리의 한 목조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6대와 소방 인력을 동원해 4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건물 120제곱미터와 승용차 2대가 타 소방서 추산 1억 1,6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악재 속에도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이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양양공항 이용객은 23만 8천여 명으로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5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선 운영이 중단된 직후인 3월에 4,118명으로 가장 적었고 휴가철인 8월에는 5만 806명이 이용해 가장 많았습니다.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을 중심으로 티웨이, 제주항공 등 저비용 항공사의 이딴 국내선 취향이 공항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전자랜드에 큰 점수차로 패하며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DB는 오늘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의 시즌 4번째 맞대결에서 경기 초반부터 잦은 패스미스와 실책을 반복하다 결국 75대 52, 23점 차이로 졌습니다. 최근 부상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하면서 상승세를 탄 DB는 오늘 경기로 리그 꼴찌 탈출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였지만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줬습니다. 이로써 DB는 리그 통산 10승 23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9개 권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과 대학 입시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 지원관 상시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3명의 대입 지원관들이 춘천과 원주, 강릉 등 9개 권역 교육문화관이나 교육도서관에서 상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겨울방학 중 상담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54개 사업에 61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 품질 고급화와 접경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입식 지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또 스마트 축사 시설 개선 지원 등 15개 사업에 248억 원을 들이는 등 강원도 축산물 명품화와 축산업의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